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226330입니다. 현재 그래도 일주일에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고, 뭐 관심이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에 따라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기업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좀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냥 어떤 기업인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주가 분석으로. 일단 바이오와 IT를 융합한 AI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유전체 분석과 그 다음에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 분석, 그러면서 이제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유전체 분석을 통한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 협업사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카이노스메드, JW 중에 제가 CJ 헬스케어, 그 다음에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이제 한미사이언스와도 함께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의 모멘텀을 잇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탄력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코로나 치료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은 회사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감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데카바이오를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나서 어제 이제 올려드리고 나서 몇몇 분들께서도 질문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항상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좋아요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진짜 많이 힘드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잠시만요. 저 이런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신데카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저는 시즌에 묶여 있어서 진짜 멘탈적으로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요새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고점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하자예요. 그래서 불나방처럼 절대 뛰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새 주식에 있어서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영상은 김영재 소장님 영상이나 불사조님 영상인데요. 멘탈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시황적인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 털려고 했는데 평단가가 24,950원입니다. 물 타서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뭐 신데카바이오든 뭐 시젠이든, 시젠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테카바이오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끝났으니까 시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탈한 뒤로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봉 예전에 말씀드렸죠, 솔직히. 예전에 이때 10월달 후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달 후반부터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시제는 파동상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동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아마 신데카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10월달에 한번 방송했을 때 이 시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죠. 신테카바이오도 비슷한 사이클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약간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시젠은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변동성이 잘 나오긴 했는데, 신테카바이오도 1파, 2파, 3파, 4파, 5파 파동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석은 신데카바이오가 사이클적으로 보면 정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파동이 더 크게 나왔어요. 더 크게 나왔고 신데카바이오가 좀 정석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켜보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평단가가
그러면은 위에서 사신 게 아니라 밑에서 사셨다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에 있어서 좀 접근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제 급등할 때 따라 사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 사는 거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역추세 거래를 제가 기반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뭐 보통 이제 즉각적으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렸다가 올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아니면은 내렸다가 통통통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예전에는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저가와 고가를 올리면서, 저가와 고가를 이제 올리는 파동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현재는 주가가 하락, 되돌림을 굉장히 적게 주죠. 반등도 굉장히 적게 주고 다시 한번 더 하락, 이러면서 반등을 그 밑에 구간에서 더 좀 강하게 주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 데에서 물렸다라고 했을 때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더 우세한 편인데, 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좀 위에 잡고 있어요. 일단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사이클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최근에 반응을 잘 보여준 편이죠. 그래도 주가가 그래도 이전에 얼마였죠? 이때 25,000원대에서도 매수 관점을 한번 봤었는데, 이때보다 반응을 더 이제 19,600원대에서 더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등을 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기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일단 이런 구간들은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지켜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데를 깬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고 빠지는 더 크게 하락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실상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실상 여기 이런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맞닿는 선이 있죠. 이런 데를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지켜주게 되면 최소한의 이제 이런 박스권 정도를 열어두면서 거래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데가 돌파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3만원대나 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목표가는 맞는데 지금 당장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이클을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는 굳이 매수 관점으로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이전에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서도 세력들은 분명히 샀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지만, 세력들이 올리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제 뭐 주체가 되었든 세력이 되었든 결국에 올리고 싶긴 한데, 너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안 달라붙거나 아니면은 좀 적은 돈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는 그냥 다시 한번 조정을 줘버리고 나서 다시 밑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정석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올라가게 되면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고, 어떤 이 단기적인 안에서도 트렌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간에 있어서 저항이 충분히 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던 구간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시간 봉 정도를 전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1시간 봉 정도에서는 한 트렌드전은 그냥 약간 추세 정도는, 추세는 한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하단 구간에서 반등을 줄지, 반등을 줄 확률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의 세기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하단 구간은 좀 매수로서 적합한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보나치 레벨에 있어서도 상당히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78.6% 레벨 정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21,600원대, 21,600원대나 아니면은 그 위에서 보는 게, 여기는 깨졌고
예. 여기로 보는 게 맞겠죠. 예. 내려오면 이런 하단 정도를 참고를 하게 될 것 같고, 여기를 깨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검은 선 있죠. 검은 선 구간들을 한번 테스트하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봐줘야 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런 사이클인데, 과연 어떻게 주가 흐름이 형성이 될지는 저도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의미 있는 좀 반등 흐름을 보여줬죠. 예,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어쨌든 주가는 단기적인,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를 기반해서 여기까지 봤을 때 사이클은 그래도 계단식 상승을 그래도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구간, 이런 지지선이라고 판단해 볼 만한 가격대는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좀 약간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리뷰나 아니면은 분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항상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급등해버리면 좋죠. 예, 급등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솔직히 이렇게 급등해버리는 주식들은 또 생각보다 이제 뭐 관심도 없죠. 예, 왜냐면 수익이기 때문에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물려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데서 샀다라고 하면은 또 심하게 또 고민이 되는 위치죠. 예. 그러니까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랑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하락 추세라고 생각해 볼 만한 트렌드는 돌파는 나왔어요. 돌파는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런 식으로는 최소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핵심 레벨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25,600원 자리는 이제 돌파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솔직히 이제 한 3만원대나 아니면은 이 정도, 28,000원대까지는 열어두면서 거래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어디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돌아가느냐, 여기를 가지고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좀 더 조정을 받았다 돌아가느냐, 이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아직까지는 뭐 틀려지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라간다라고 관점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간다는 관점인데, 여기를 깬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시간이 진짜 또 오래 소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집 기간이 상당히 이제, 만약에 어떤 치료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단기적으로 어떤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 소식이나 아니면은 그게 뭐 소식에 있어서 좋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탔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받게 돼,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상당히 많아요. 시장에서 많이. 그래서 제가 무조건 깨진다라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이클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제가 어떤 뭐 희망을 주는 말이거나 아니면 절망을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거까지 뭐 전문가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것도 분석을 못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상 이것까지 분석을 하는 전문가는 전 실질적으로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본 적이 또 없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자, 대부분 뭐 결국에는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간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면은 또 내가 내려간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걸러 들을 건 걸러 듣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클 안에서만 주어진 거에 의해서 저는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이 사이클 안에서만 저는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면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간다. 그러면은 행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괜찮게 이제 들어가 볼 만한 자리들은 있죠. 어쨌든 이런 자리들은 조금 지지선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 이런 구간들이고, 지지선으로서 작용해 볼 만한 단기적인 지지선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런 트렌드, 이 안에서도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다만 여기서 왜 신규로 접근하게 되면은 손절가가 그나마 작기 때문에 그래요.
손절가가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는 이유는 손절가가 항상 짧기 때문에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긴 좀 어려운 자리들도 있거든요. 예. 여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내가 여기를 돌파할 것 같아서 샀어. 예. 여기를 이런 구간을 돌파할 것 같아서 샀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누군가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예. 누군가 샀으니까 여기가 차트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기대치 수익은 여기까지 볼 수 있고 손실폭은 또 어디냐 이거죠. 손실폭은 또 어디까지 손절값을 지정할 거냐 이거죠. 여기를 지정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평선을 가지고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예매모호한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상 좀 매수 잡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차라리 잡을 거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은 괜찮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려오게 되면은 지지받는 흐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지받는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 종목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신테카 바이오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